안녕하세요. 김현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라마찬드란 박사의 두뇌 실험실 5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5장에서는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두뇌의 모험이라는 주제였죠. 그래서 앞에 5장의 앞쪽에서는 채워넣음, 시각의 채워넣음에 대해서 얘기를 다뤘었고요. 이 뒷부분에서는 그 환각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찰스 보넷 증후군요. 그래서 찰스 보넷 증후군은 지난 시간에 살짝 도입할 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녹내장, 백내장 이런 식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이다. 수백만 명이 이미 가지고 있다. 다만 미쳤다는 소리 들을까봐 말 안 했을 뿐이지 생생한 환상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미 보고 있다라는 그런 증후군이거든요. 그런데 이 증후군은 빈도도 다양하지만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상상이 아니고 상상으로 해서 마음으로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하는 게 불가능한 그런 증후군입니다. 그런 현상이에요. 실제로 있는 내가 마음으로 만들어낸 환상이 아닌 정말로 눈에 보이는 환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숭이를 무릎에 앉힌 의사 선생님이라는 주제인데 렐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사고가 난 후에 온 세상이 환각과 환청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5년쯤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시야의 아래쪽 절반에서만 환각이 일어나는 상태로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몇 초나 몇 분 있다고 사라진다고요. 진짜라기에는 너무 깨끗하게, 너무 깔끔하고 강렬하고 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라마찬드라 박사랑 얘기하는 와중에 지금도 환각이 보이세요? 라고 라마찬드라 박사가 물어봤더니 네, 박사님 무릎 위에 원숭이가 앉아있네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레리는 얘기하기를 지금 여기에 원숭이가 있을 리가 없고 의사 선생님이 무릎 위에 원숭이 앉히고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환각이다 라고 자기는 이미 파악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 찰스 보넷 증후군 환자들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낸시라는 사람은 동정맥 기형으로 수술하고 나서 시각 피질에 손상이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암점 속에서 환각을 보는데 그 환각이 보통 만화예요. 선으로 그린 그림이고 한 가지 색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해요. 심도나 명암이나 굴곡이나 움직임은 없대요. 그래서 이 낸시 얘기도 이제 낸시 말고도 이제 다른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라마찬드란 박사는 시각 체계랑 지각에 대한 모형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생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단계 처리한 후에 다음 단계 처리하고 이렇게 시각이 인지하는 데까지 오는 과정이 이렇게 차곡차곡 단계적으로 처리된다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것이 굉장히 구현하기에 기계적으로 구현하기에 좋은 그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거를 채택해서 인공지능 연구하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짜고 해왔던 거죠. 상향식 견해죠.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가 모여서 최종적인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견해예요. 근데 일부 이제 해부학자들은 거꾸로의 상위 영역에서 하위 영역으로의 거꾸로 피드백도 있어라고 주장을 해오긴 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차곡차곡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큰 그림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게 과거의 시각이었고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다라는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마찬드란 박사는.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해봅시다. 고양이를 실제로 볼 때와 고양이를 상상할 때 어떻게 뇌가 동작할까라고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고양이를 볼 때 우리는 이제 무엇 경로, 어떻게 경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발생학적으로 되게 오래된 경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 경로를 통해서 시각 자극이 들어와서 정보들이 서로 모든 것이 수집되어서 최종적으로 모든 정보가 결합해서 이 고양이는 펠릭스라는 고양이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게 고양이를 실제로 볼 때에 동작하는 프로세스예요. 고양이를 상상한다라고 생각해보죠. 고양이를 상상한다라고 하면 시각 기제가 역으로 작동해요. 그러니까 눈으로부터 들어온 그런 감각과 이런 것들이 다 조합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상상을 하면 일단 눈으로 들어온 정보는 없잖아요. 그래서 뇌에 있는 기억으로부터 끌어내지는 거죠. 고양이 전체, 그리고 특정 고양이에 대한 기억이 고위 영역으로부터 거꾸로 시각 피질로 거꾸로 내려와서 고양이라는 실체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뭔가 그려지면서 고양이가 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다 결합돼서 마음의 눈이 가상의 고양이를 지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고양이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시각 피질이 단순히 망막에서 전해오는 정보만을 다루는 부분은 아니구나. 상상으로 해서도 우리가 고양이를 그려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시각 피질은 망막으로 오는 정보만을 가지고 동작하는 영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찰병이 가져오는 정보를 전해오는 작전실과 유사한 게 아니냐라고 다른 견해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 시각 영역과 고위 시각 중추 사이에 상호작용이 막 일어나면서 가상이지만 실제처럼 고양이를 모의하는 그런 영역이기도 하겠다, 시각 피질이. 하지만 이런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입장에 상반되어서 새로운 입장은 두뇌의 정보 흐름은 새로운 입장을 잘 표현한 워딩인 거예요. 두뇌의 정보 흐름은 거울로 가득 찬 유령의 집안의 이미지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반사되면서 계속 유령의 집 속의 그 거울로 된 방은 서로 막 반사돼서 영향을 막 주잖아요. 반사되면서 계속 변하면서 뭔가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런 게 아마도 시각 체계와 지각에 대한 모형이 아니겠냐라는 것이 새로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찰스 본의 증후군에서의 이미지는 실제로 눈으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본 게 아니고 상상할 때의 동작이 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시, 지난 영상에서 다뤘었던 조시 같은 경우에는 맹점이 컸던 사람이죠. 그래서 실제로 눈으로 보는 수직선 같은 곳에 있는 맹점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 사람, 채워넣음이 이뤄지고 있는 거죠. 시각적인 채워넣음. 그런데 지각적인 완성이었죠. 조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찰스 본의 증후군인 사람은 지각적 완성이 아니라 개념적인 채워넣음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아까 전에 맹점을 얘기하면서 지난 영상에서 왼쪽 눈으로만 요거를 쳐다보면 이 부분이 맹점이 되는데, 이게 맹점 실제로는 안 보이지만 여기가 수직선이 쫙 이어져서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개념적인 채워넣음이 아니라 지각적 채워넣음이다. 그래서 내가 상상해서 여기서 뭘 넣을 수는 없다. 그냥 이게 채워넣어지는 거다 라고 했었는데, 조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채워넣는 거고, 우리도 그렇게 채워넣는 거고. 그런데 이 환각을 보는 사람, 찰스 본의 증후군인 사람은 지각적으로 완성하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완성해서 거기를 채워넣는 게 아니냐라고 라마찬드란 박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본의 증후군의 이미지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기억에서 온다. 그래서 상위에서 내려오는 게, 그러니까 하위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정보들을 조합해서 뭔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억으로부터, 상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X가 채워지는,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얘기인데, X가 가득 있고 중간에 맹점이 있으면 거기가 X로 다 채워진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아마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이거는 지각적 채워넣음이었죠. 그게 아니라 그 빈 맹점, 안 보이는 그 부분에다가 광대나 원숭이나 만화 같은 거가 채워지는 개념적 채워넣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찰스 본의 증후군이 아니냐라는 추리를 해보게 된 겁니다. 찰스 본의 증후군에 대해서 이렇게 라마찬드란 박사는 해석을 해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이 지각적 체어나움은 하잖아요. 그런데 개념적 체어나움은 왜 안 되는 걸까요? 찰스 본의 증후군인 사람들은 개념적 체어나움이 되는 건데 우리는 왜 안 되는 걸까? 왜 일반인은 환각이 없는 걸까? 라는 거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망막과 초기 감각 경로상의 세포들이 우리는 계속 활성화되어 있다. 그래서 기준 신호를 산출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기준 신호라는 거는 고위 시각 중추에게 망막을 때리는 대상,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원숭이가 없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으로부터 끌어내려지는 이미지, 여기에 원숭이로 채워넣자, 여기 만화로 채워넣자 라고 하는 그런 심상은 거부되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오는 정보가 없어 라는 정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위로부터 끌어내려지는 그런 개념적인 체어나움은 동작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초기 시각 경로가 손상이 돼버리면 이 기존 신호가 제거되면서 없어, 실제로는 없어 라고 그걸 제어해 주는 게 사라지다 보니 환각을 보게 되는 거죠. 마치 환상사지 환자의 사례와 비슷하죠. 환상사지 환자 같은 경우에도 거꾸로 여기에는 팔이 없어 라고 말해주는 그게 사라져 버려가지고 실제로 감각을 느끼게 되는 그런 사례였잖아요. 약간 개념적으로 비슷해요. 그러면 낸시 같은 경우는 만화를 본다고 했잖아요. 원숭이 같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낸시는 왜 하필이면 만화를 보게 되는 걸까? 생생한 원숭이 이런 게 아니라 테두리와 색깔만 한 가지 색깔로만 채워 있는다던가 이런 식의 것만 보게 되는 걸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낸시 같은 경우는 피드백이 무엇 경로에서 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색깔, 형태, 윤곽 이런 것들에 전문화된 세포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화처럼 윤곽과 형태만 있는 것으로 채워지는 거고 어떻게 경로의 심도랑 움직임은 조합이 안 되는 거죠. 만들어지는 환상에 있어서. 어떻게 경로 부분의 피드백은 잘 안 오는 환자거든요. 자, 이렇게 열심히 해석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뒤를 오가는 경로가 혼란스럽게 뒤엉켜 있고 그 어딘가가 시각과 상상력이 만나는 지점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각으로 보는 부분과 이 부분부터는 상상이야 라고 하는 게 상상인 부분부터는 실제로 보진 않죠. 일반인은. 그런데 찰스 본의 증후군은 상상이야 라는 부분도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과 상상력의 중간 부분이 하나 더 있는 셈인 거죠. 상상인 부분이지만 실제로 보는 영역이 찰스 본의 증후군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감각 신호와 과거의 시각 이미지로부터 저작된 정보, 기억에 의한 뇌 속에 있는 정보들이죠. 그 사이에 일어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최종 결과물이 지각인 것 같다. 감각으로부터 들어오는 것. 그리고 과거에 경험했던 걸로부터 쌓여있는 우리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은 그런 정보가 합쳐지면서 뭔가 지각이 최종 산물로 나오는 거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해 본다면 우리는 사실은 언제나 환각을 겪고 있는 것 같다. 그 정도의 차이지. 그리고 그 중에 어느 환각이 가장 잘 부합하는지를 결정할 뿐이지 우리는 환각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환각 속에서 살고 있는 거다. 예를 들어보면 맹점 부분 우리도 채워넣고 있잖아요. 일반인인 우리도 채워넣고 있고 그게 좀 더 센 사람은 찰스 본의 증후군인 거고 그게 좀 더 약한 우리들은 지각적 체어넣음 정도만 하고 있는 거고 결국엔 우리도 환각을 보고 있는 거죠. 거기 없는 건데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하면 우리는 항상 환각을 겪고 있고 어느 정도의 환각까지가 진실일까를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뿐이라는 거예요. 재미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5장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장 6장은 두뇌는 어떻게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